의사표시 하자. 하자라는 것은 흠이죠. 흠. 의사표시의 하자란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요. 제가 속으로는 어떤 실제 생각을 하고 어떤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표시했던 것과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인데 이러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 청약과 승낙의 결합, 이제 계약은 청약하는 이런 약속을 할래? 좋아? 할게. 서로 이제 이게 만들어져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라는 게 유명한 법원이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다만 의사표시의 하자가 인정될 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할 때 뭔가 헷갈렸어. 착각을 했어. 또는 내가 뭐 어떤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어. 이럴 때 예외적으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5장 법률행위 2절 의사표시라는 항목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실제적인 뜻이 아닌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상 착오 취소, 사기 취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위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는 그 착각이죠. 착각하는 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표의자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표시한 자입니다. 이게 민법 규정이에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첫 번째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예요. 다만 실제로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저도 사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라는 게 뭐냐? 법률행위를 도모하려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이 잘못된 상황 판단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에도 법률행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요.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인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에 빠졌는데 계약 수정이 어려운 경우, 이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착오해야 돼요. 아주 뭐 부수적인 그런 착오는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해야 되고요. 표의자의 입장에 섰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고,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보통 사람이 저런 그 표시를 했던 사람의 입장이라면 실제로 그런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니라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착오 취소를 부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어차피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이행 의무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을 해야 된다. 세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더라. 근데 알고 보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이 따로 없어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럴 때는 착오 취소가 안 된다라는 게 판례라는 겁니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때, 이거 이제 단서로 되어 있었죠, 아까.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이것까지는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뒤에 단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다. 너 착오로 취소를 주장하는데 너가 잘못해가지고, 너가 제대로 검사를 안 해가지고, 너가 착각을 혼자 잘못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러면 취소 안 돼. 이거는 상대방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어요. 단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본문과 단서.
네, 이제 다음은 효과를 보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이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취소한 시점에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으면 그것도 다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또 조항이 있어요. 민법 제109조 2항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어떤 착각에 빠뜨려 가지고 500만 원에 샀어요. 500만 원을 사고 다시 이 물건을 또 제3자에게 제가 1,000만 원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팔았던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거 1,0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500만 원만 받고 팔았네. 그래서 저한테 매매 계약 취소할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느냐. 이미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물건이 갔어요. 이럴 때는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다. 저에게 5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지 그거는 저와 그 사람 간의 문제지 물건을 제3자에게 이미 넘어간 이상 돌려받기는 어렵다. 이런 조항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다음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 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지게 됐을 때 이거는 착오 취소라고 보기보다 이게 전형적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해서 취소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착오 취소가 되건 사기 취소가 되건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법원은 사기 취소를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요건은 사기 강박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기 강박 행위는 절대적으로 강박에 해당돼야 돼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서 단지 법률 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실제적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될 정도면 형사적으로도 사기죄에 해당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기 형사적으로는 이제 사기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민사적으로는 사기 취소에 따라서 받은 것을 토해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또 인과관계, 사기 행위와 나의 피해, 돈을 준 행위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죠. 전혀 관계없이 돈을 줬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기 강박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은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등 몇 가지 사례들을 대법원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강박 같은 경우가 위법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통상적인 그런 요구, 좀 강렬한 요구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위법성이 좀 강해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요. 이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역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또 역시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됨과 함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사기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취소가 되면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